안녕하세요. 부부 사랑학 개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부부로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정말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사랑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누구한테 배우니까요? 사랑은 드라마를 보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영화를 보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배우니까 영화 같은 사랑이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자꾸 더 사랑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사실은요, 우리가 사랑 누구한테 배울까요? 사실은 내 부모가 부부로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보고 배운 게 없어. 내 부모가 나한테 보여주는 게 맨날 싸우는 거고 막 맨날 큰 소리 나는 거고 막 서로 막 각방 쓰는 거고 막 이런 식이라면 내가 보고 배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뭐를 모델 삼아서 내 배우자와는 부부로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배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요, 프롤로그를 보시면은요, 사랑은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제 2강 어떤 내용일까요? 자, 당신이 내 배우자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쿨 오브 러브 부부 사랑학개론은 부모에게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우리들이 부부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배우면 부부가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이게 막 재미있어야 되고 그런 강의는 아닙니다. 진지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진지하게 임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배우자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시면은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되게 힘들죠. 근데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에이, 그러네. 이렇게 이해하면 내 마음 되게 편해지거든요. 자, 어찌 됐든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우연히 내가 뭐 가다가 막 운명을 만났다라고 생각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막 랜덤하게 어떤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 사랑의 원리는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배우자를 그러니까 만나도록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면 인간의 뇌는 백지로 태어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태어나면 사람보다 훨씬 일찍 걸어요. 사람은 진짜 첫걸음 뛰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 걸리는데 동물은요,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이미 프로그래밍이 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고요. 사람은 백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프로그래밍이 어느 정도 된 상태로 태어나는 게 진화한 거냐, 아니면 백지로 태어나는 게 진화한 거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존력이 더 강한 건 뭐죠? 백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이후의 환경에 적응을 해버리니까 북극에서 태어나서도 살 거고 남극에서 태어나서도 살 거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도 살 겁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나는 막 더운 데서 견딜 수 있게 딱 프로그래밍이 돼서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니까 북극이야. 그러면 이제 생존력이 떨어지는 거지. 내가 백지 상태에서 적응하겠어 라고 태어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백지로 태어나는 겁니다, 뇌가.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는 태어난 이후에 사람이 사랑을 배우게 돼요. 사랑은 서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누구를 통해서 배우죠? 학교? 교회? 뭐 이런 종교기관? 아닙니다. 남녀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곳은 오직 나의 부모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부모의 사랑은 위대하기는 위대하지만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이 있고요.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면 상당히 괜찮은데 그 범위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녀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나의 어떤 칭찬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모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 그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왜? 아이에게 이 사랑이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 생존이에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나는 밥을 못 빌어 먹는 건데, 나는 죽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엄마의 눈치를 보게 되죠. 엄마에게 맞추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엄마의 손짓과 발짓, 눈짓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엄마 기분 나쁘구나. 아, 엄마 또 기분 나쁠 때 하는 저 손짓 나왔네. 맞춰야지, 맞춰야지. 이러면서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부모라고 완전 이기적일 수는 없어. 뭐 이렇게 부모라고 예를 들면은 부모라고 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이기적인 거 1도 없어. 이렇게는 아무도 말 못해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가정이면은 괜찮은데 부모가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도 자기 원하는 대로 자녀를 자꾸 이끌려고 그러고 그게 되지 않으면 자녀에게 싫은 티 막 내가지고 자녀가 결국에는 엄마한테 맞춰지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또 사랑이라고 둔갑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란 가정도 있거든요. 그런 가정을 우리가 흔히 엮이는 가정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과보호를 하면서 자녀는 그렇게까지 과보호가 필요 없는데 괜히 과보호를 하면서 막 자기가 자녀를 얼마나 잘 보호하면서 살아 키우는 부모인지를 막 이렇게 내세우고 막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자녀는 독립하면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호가 필요 없는데 오히려 괜히 보호를 받으면서 필요 없는 보호를 받으면서 엄마의 어떤 그런 칭찬받음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는 넌 나 없으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을 또 막 이렇게 내세우면서 또 꼭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예, 막 자기가 막 장난감 같은 거를 마치 무슨 자녀를 위해서 사주는 것 같지만 막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나는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대단하지. 막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기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가정이면은 괜찮지만 그거를 훨씬 넘어가서 자녀가 불편하고 자녀의 독립을 막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구한다면 그리고 그거를 사랑으로 둔갑해서 얘기한다면 그 자녀는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랑은 저런 거야. 사랑은 맞추는 거지. 내가 엄마의 눈짓, 손짓을 보면서 엄마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맞춰왔던 것처럼 사랑은 저렇게 맞추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면 배우자감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배우자감을 만나게 될까요? 이런 배우자감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사랑한다 그러면 그래? 나 사랑한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배웠거든. 근데 사랑은 맞추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엄청 맞추면서 살았거든. 너 나한테 맞춰? 너 나 사랑한다 그랬지? 맞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면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안 맞춰주면 사랑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이유는 뭐 때문에 만난 거죠? 내가 내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경험했던 사랑에 의해서 사랑이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맞춰주는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사랑이라는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가 부모에게서 성장받았을 때의 그 결핍을 해소하지 않고 뭐 이혼을 한다든지 사귀다가 헤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아니까. 그러면 반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같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자꾸 부모에게 맞춰왔던 그 습관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맞추라는 거야. 너 나 사랑해? 그럼 나한테 맞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우리 부모 밑에서 자라왔는데 내가 맞춰왔거든? 내가 너한테 맞춰줄게. 하면서 물심양면 주죠. 그럼 사귈 때는 어떻죠? 한 명은 막 주면서 행복한 거야. 난 안 받아도 돼. 주기만 할게. 그리고 한 명은 그래? 내가 우리 부모 밑에서 자라왔는데 내가 엄청 맞추면서 살았거든. 근데 사랑을 맞추는 거잖아. 네가 나 사랑하니까 맞춰. 그러니까 계속 맞춰서 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 둘이 짝짝꿍이 잘 맞는 거예요. 한 명은 주면서 행복하고 한 명은 받으면서 행복하고. 이러면서 그 둘이 만나서 사귈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사랑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내 부모가 건강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들은 사랑은 서로 주고 받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이 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헤어지게 됩니다. 자유연애에서. 그런데 너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부담돼. 이게 사랑인가? 좀 뭔가 좀 자기 좀 생색내려고 뭔가 주는 것 같고 막 자기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러지만 좀 받는 게 부담스러움을 느끼면서 헤어지게 돼요. 또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랑이 서로 주고 받는 거라는 거를 보면서 자란 그런 자녀는 또는 자기만 계속 주게 된다면 이것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은 깨진다라는 거를 위험하다라는 거를 알고 상처가 된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사귀는 과정에서 헤어지게 되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엮이는 가정, 내가 부모에게 맞춰온 그런 가정에서는 누군가와의 만났을 때 계속 나는 해주고 상대방은 받기만 한다라든지 나는 계속 받고 상대방은 주기만 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랑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물리적으로 한 명이 계속 주고 한 명이 받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면 자녀도 낳게 되고 자녀도 낳게 되면 내 배우자한테 계속 주던 에너지를 또 분산해서 줘야 되고 또 일하는데 돈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하는데 에너지도 더 쏟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내는 또는 남편은 받기만 하던 아내나 남편은 저 사람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봐. 안 해주네. 이제 이렇게 자기가 받는 것만 생각하면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싸우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내 남편을 또는 내가 내 아내를 배우자로 만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내 남편 때문, 내 아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서 경험한 사랑이 서로 주고받는 것을 남녀가 해야 되는 그런 사랑을 경험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춰야 되는 사랑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은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받는 사랑의 스타일이세요? 주는 사랑의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한쪽 내가 50 받았으면 내가 또 50을 주고 상대방이 또 50을 받았으면 또 상대방이 50을 주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를 공평하게 잘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을 하신다면 서로 주고받는 사랑 쪽으로 부부는 옮겨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스쿨 오브 러브 부부 사랑과 결혼이었습니다. 이 강의는 3강, 4강, 5강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부부 그 생활에,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